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 정비창 부지가 이 용산 정비창에 그동안 주춤했던 용산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이 10년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서울시가 용산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을 꼽으라면 바로 용산입니다. 여의도 2배 규모의 오세훈표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개발이 10년 만에 다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 작업에 이미 돌입했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상시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는 이번 초대형 개발 호재로 강남, 여의도, 광화문에 이어 서울의 새로운 도심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라는 땅, 용산이 이전처럼 개발이 자초된 건 아닌지 리스크는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장소는 바로 용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머니방위대의 머니맨 송준영 기자. 임대맨 기래성 기자입니다. 네, 저희 용산역 앞에 나왔네요. 네, 제가 용산 역 앞에 요 네.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네. 오늘 굉장히 날씨가 덥네요. 네, 덥습니다. 지금 땀이 계속 주르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뛰고 있다는 그런 증거니까요, 맞죠? 네. 사실 걸어오긴 했지만, 네네. 저희가 사실 용산에 나온 이유가 요즘 정말 핫하더라고요. 예, 이제 용산이 지금 그 대통령실 이제 이전, 이전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지난달 27일이죠. 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그 구상 방안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낙후됐던 도시 공간을 잘 활용해서 도시의 경쟁력의 핵심적인 허브로 만든다 하는 구상이 드디어 용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정비창 부지에다가 어떤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짓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와본 적이 있거든요, 용산 정비창에. 네네. 네, 근데 부지가 정말 넓더라고요. 네, 그 부지가 여의도의 2배. 아, 여의도의 2배요? 예, 그리고 서울 광장의 40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네네. 여기가 지금까지 비어 있었다는 게 사실 좀 믿기지가 않네요. 예, 이게 한 2007년도에 이제 추진이 되다가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그리고 제일 컸던 거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서 이제 재정 악화로 이 사업이 무산됐었죠. 예. 그렇다면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두 번째 도전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2007년도에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처음 이제 구상한 게 오세훈 시장이었고, 그때 이제 자초된 이후에 거의 10년 만이죠. 이제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과연 이번에 프로젝트는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은 실패할 것인지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셨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오세훈표 용산 재창조 성공할까입니다. 네, 임대맨님. 네. 그러면은 사실 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10년 전에 나왔던 그런 구상이랑 지금 최근에 내놨던 구상이랑 좀 다른 점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을 이제 꼽으시라면은 이번 개발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번 개발안은 정비창 부지, 그리고 선로 부지, 그리고 변전소 부지, 이렇게 3개 부지를 통합을 해서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전과 좀 큰 차이점이 뭐냐, 서부 이천동이 빠졌고요. 원래는 서부 이천동이랑 통합해서 이렇게 개발하려고 했던. 그렇죠. 예, 10년 전 개발안에는 포함이 돼 있었고요.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공공 주도로 개발이 된다는 점. 이제 민간을 좀 약간 좀 배제를 하고 공공으로 밀어붙이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과거에는 완전히 민간한테 이제 땅을 넘기는 거죠. 이게 좀 어떻게 시작이 됐냐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코레일이 부채가 엄청 많았어요. 예, 한 5조 6천억 정도 됐거든요. 상당했네요. 네네. 그래서 코레일이 그 용산 정비창 부지를 팔아서 좀 부채를 탕감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지가 이제 딱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코레일은 요 부지를 민간 기업에 이제 매각을 하고, 그리고 지분 참여로 해서 뭐 나중에 이제 뭐 분양이 되거나 뭐 개발이 완료되면 그 이익을 가져가면서 그 돈으로 부채를 탕감하려던 계획이었는데요. 예. 처음에는 저 용산 정비창 그 한 땅만 이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2007년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르네상스라는 오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는데요. 그 사업을 하면서 미창만 개발하기에는 좀 그렇죠. 아까 서부 이촌동 말씀드렸잖아요. 네. 서부 이촌동이 그 용산 전비창 부지랑 한강 사이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한강 르네상스로 좀 한강을 바꿔버려도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쪽 용산 그 정비창만 개발하고 서부 이촌동 냅두면 뭐하냐. 좀 이런 계획이었겠죠. 네. 근데 서부 이촌동을 포기한 거네요. 네네. 이번에 포기를 한 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애초에 오세훈 시장은 네. 거기다 국제 여객 터미널도 만들려고 했어요. 뭐 요트도 만들고. 네. 그 상상해 보세요. 용산 정비창에 쫙 이제 초고층 건물이, 삐까번쩍 건물이 있고, 요트가 앞에 딱 와 있고, 터미널이 있고, 유람선이 다니고. 이제 오세훈 시장은 그런 거를 이제 구상을 했었죠. 네. 네. 근데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됐는지 저희가 한번 서부 이촌동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이제 저희 서부 네. 이촌동에 왔는데 네네. 아까 전에 이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서부 이촌동을 터야 네. 이 국제 업무지구랑 연결지는 멋있는 그 수변공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계획이었던 네네. 거죠. 그래서 오 시장이 좀 강력하게 이제 밀어붙였어요, 서울시에서. 네. 근데 이제 좀 문제점이 뭐냐면 네. 동의를 받지 않고 이제 너무 좀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다. 네. 네. 근데 사실 이런 주거 지역들은 이해관계가 좀 많잖아요. 아, 그렇죠. 뭐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동의를 받지 않고 좀 이제 이쪽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 반발이 좀 심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요 돈. 아, 그렇죠. 네네. 이제 중요하죠. 보상금 문제. 요걸로 좀 이제 사업이 진전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이쪽 그렇게 말이 좀 많았던 이쪽 서부 이촌동을 드러내고 저쪽만 개발을 하니까 수월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임대인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다른 점이나 뭐 아니면은 그 전에 실패의 요인과 뭐 현재와 약간 비교해 보신다면은 네, 어떤 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전에 걸림돌은 서부 이촌동.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그때는 민간 주도로 네. 개발됐던 게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예.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좀 시기를 좀 잘못한 시기가? 것도 있는데요. 예. 저기 뒤에 보시는 부지가 이제 용산 정비창 부지입니다. 서울의 한 중심지처럼 큰 게 있다는 게 좀 약간 예.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크네요. 여기 지금 코레일 소유 땅인데 뭐 대규모 이렇게 개발이 가능한 국공유지 땅은 좀 요게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비전이랑 좀 달라진 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코레일이 요 부채를 갚기 위해서 땅을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거기서부터 좀 이제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이제 이거를 당시 삼성물산이랑 국민연금 공단이 이제 컨소시엄을 맺어서 이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감정가가 3조 중반대였어요. 네. 근데 요 컨소시엄은 한 8조 원에 아, 좀 비싸게. 예, 엄청 비싸게 낙찰을 받은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아까 그 서부촌동 여기 반발이 심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또 엄청 뭐 땅을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 PF 대출을 받아서 거기서 또 금융이자 몇 조 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네. 금융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계속 수용 못 하겠다. 네. 그래서 반발이 이어졌고 계속 이제 첫 삽을 못 떴어요. 근데 또 그러던 와중에 1년 뒤죠. 2008년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좀 다 어려워졌잖아요. 그때. 또 삼성물산이랑 국민연금에서 결국에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를 했던 거죠. 뭐 이자는 물론이고 그때 땅값을 다 지불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몇 차 이제 단계별로 내는 거였는데 그것도 이제 내기 힘들어진 상황이 왔고 그 사업을 결국에 포기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2013년도에 이제 이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네, 그때 날린 돈만 한 1조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상당히 상대로 많아요. 예, 어마어마했죠.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두 번째로 발표한 거는 그런 컨소시엄을 끼지 않고 시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제 뭐 비슷한데요. 네. 그때는 이제 민간한테 완전 다 개발권을 넘겨주고 네. 민간이 통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공공이 이제 주도로 해서 개발을 한다는 건데, 지금 개발할 땅은 다 이제 국공유지입니다.
부지 3개를 합쳐서 네. 이제 통합 개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정비창 부지는 코레일이 소유를 하고 있는 땅이고, 네. 저 선로는 국토부, 그리고 저기 변전소 부지는 한전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개발은 이제 좀 수월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코레일 땅이잖아요. 네. 뭐 금융이자 뭐 토지 매입비 이런 게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좀 뭐 마곡처럼 기간은 좀 걸리더라도 네. 결국에는 완성이 될 거다. 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인대님. 네. 사실 이 정비창이 개발된다는 거에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좀 이런 기대감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국제업무 지구 타이틀처럼 여기는 이제 업무 지구로 이제 꾸며지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좀 강조했던 것처럼 용적률 1,500%를 적용을 해가지고 롯데월드 타워 있잖아요. 네. 제2의 롯데월드 타워를 만들겠다. 그 정도 롯데월드 타워보다 더 큰 국내 최고 높은 네네. 타워를 짓겠다. 네네. 그런 초고층 건물들을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 네. 또 조감도 보시면은 그렇죠. 네, 엄청 의리의리하잖아요. 미래 도시 같은 느낌이 네네.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곳에 뭐 연구 센터나 뭐 글로벌 기업을 유치를 해서 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아시아 실리콘밸리. 네. 좀 뭐 기업 유치가 관건일 것 같긴 한데 업무 지구로 중심을 해서 그렇게 만들고 주택. 네. 예, 주택은 한 6,600가구 정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서울의 어떤 노른자 땅에 엄청난 국제 업무지구, 그리고 사실 직장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부동산에서. 예, 직장이나 그 제일 어떤,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런 거 중요한 게 거기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어떤 업무지구로 만들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주거까지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한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사실 뭐 말해봤자 좀 입만 아픈 약간 그런 개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여기 그리고 이제 주택 가구 수가 한 6천 가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직장이 있어야 그 이제 사람들이 좀 모이는 게 아니겠어요? 네. 지금 강남이나 잠실처럼 뭐 판교도 그렇고요. 그쪽에 다 이제 기업을 몰아놓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집값이 오르고 사람이 그렇게 몰리잖아요. 이게 국제업무지가 좀 완성이 되면 네. 이쪽에 이제 좀 기업들도 많이 유치가 될 거고 그렇다면 좀 분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 있나요? 네, 이제 그럼 언제쯤 완공은 될까요? 일단 착공은 2024년을 하고 있어요. 계획이 네네. 대략적인 계획을 좀 설명을 드리면 코레일이랑 SH공사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개발 계획에 맞게 토지를 좀 이제 닦는 작업을 하고 그럼 이제 그 부지를 민간 기업, 뭐 민간 디벨로퍼한테 이제 분양을 하는 겁니다. 판교나 뭐 이런 데처럼요. 네. 그러면 민간 기업이 사서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블록별로 개발을 하겠죠. 네, 그 용적률 1,500%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강조한 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이건 좀 그 싱가포르 화이트 사이트라는 네. 도시계획 뭐 그런 방침을 좀 벤치마킹 한 건데요. 이제 싱가포르에는 화이트 사이트라는 그런 이제 구역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용도 지역에 상관없이 좀 자율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예. 규제 프리 지역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 유명한 싱가포르의 그 마리난 아시죠? 그 예, 호텔. 마리난 베이. 예. 그것도 이제 그쪽 구역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용산 이쪽 업무 지구에 용적률을 확 높이겠다. 좀 도심 경쟁력을 네. 좀 키우겠다 이제 이런 계획입니다. 사실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떤 싱가포르처럼 어떤 관광 수요도 같이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물론 용적률 이제 1,500%면 엄청나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10년 전에 그때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이제 서울시에 부탁했을 때만 해도 원래는 800%로 이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삼성물산에서 이러면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900%까지 올려달라고 했었어요. 네. 근데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1,500이 네. 된 거네요. 근데 지금은 1,500이 된 거예요. 그럼 근데 물론 국회나 정부 기관 논의가 필요하겠죠. 논의가 필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랜드마크격인 좀 성격이 되면 네. 이제 관광 수요도 유치할 수 있고 좀 도시 경쟁력 그리고 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 시장은 좀 그런 걸 가지고 좀 밀어붙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대위님, 저희가 또 장소 옮겨봤는데 네. 사실 이제는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완성이 되면은 앞으로 이런 뷰가 보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오피스에서 네. 이렇게
한강뷰를 보면서. 그렇죠. 여의도를 네. 바라보면서 네네.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커피 한 잔 아니죠. 일을 해야 되겠죠. 네,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그런 국제 업무 지구가 개발됨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또 어디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용산 전체가 뭐 수혜를 입을 입을 거다 뭐 이렇게도 무방한데 네. 그래도 좀 이제 네. 전문가분들이 이제 꼽는 좀 수혜 지역은 이제 첫 번째로 한강대로랑 좀 동부이촌동이 좀 먼저 꼽혀요. 서울에서도 그렇죠. 네. 전통적인 부촌으로 꼽히잖아요. 네. 몇 단지는 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원래 부촌이었는데 직주 근처까지. 그렇죠. 이쪽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된다면 그 국제업무지구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좀 더 가치가 완전히 롯데월드 타워 앞에 이제 주변의 그 아파트들처럼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뭐 사실 뭐 이거 약간 덧붙이자면은 뭐 용산공원이 만약 개발되는 수혜까지 합치면은 어마어마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통 부촌의 입지를 좀더 강화할 수 있는. 공고히 하겠죠. 네. 그러면 동부이촌동과 뭐 서부이촌동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또 다른 곳도 있을까요? 또? 네, 그리고 또 주목받는 곳이 그 용산 정비창 전면구역. 네, 그쪽인데요. 여기는 그 구역의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정비창 이쪽 부지랑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이쪽은 오래전부터 재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네. 예, 이쪽은 뭐 빌라나 뭐 상가 많아요, 지금. 네. 좀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네. 그럼 아무래도 좀 같이 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설명드릴 때는 좀 그 원효로 삼각 이쪽이 원효로 상가면은 뭐 이쪽 뒤쪽인가요? 아니면? 네네. 그 지금 현대차 네. 그 건물 보이시죠? 예. 네. 이쪽에서 이쪽 라인인데 아 가깝네요. 여기. 네네. 이쪽은 또 원효대교랑 붙어 있어가지고 강남 쪽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이쪽도 역시 낙후된 좀 주택들이 많아요. 이쪽도 아마 개발 압력이 세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인재님 또 하나 약간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용산에서부터 한남 뉴타운까지도 개발이 이렇게 쫙 되잖아요. 네네. 한남 뉴타운도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약간 거리상을 좀 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좀 거리상으로는 있지만 좀 수혜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게 바로 좀 철도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연결이 예. 되는 건가요? 네네. 한남 뉴타운이 지나서 용산역까지 연결되는 그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까지 이쪽으로 오는군요. 확정이 됐어요. 동민고역으로. 네. 예. 역 위치가 한남 뉴타운 서쪽 끝에 위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용산구가 또 그 신분당선 신설을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 예, 보시면은 요 보광역이라고 이거는 좀 한남 뉴타운 가운데 좀 위치될 예정인데 요거는 이제 지금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약간만 헷갈리는데 네네. 그러면 그 신분당선이 이 용산역까지 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예. 그러면은 그 국제 업무지구에 있는 그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남 뉴타운을 통해서 강남까지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갈수 있다고. 네네. 그럼 수혜가 안 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쪽에서 타고 용산역에서 내려오면 바로 업무지구잖아요. 부정거장 지나면. 네네. 업무지구가 이제 들어서면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럼 그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또 용산구도 이참에 좀 뭐 신설역이나 뭐 교통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정말 엄청난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원유맨님. 네. 저희가 지금 용산 부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저기죠. 네네. 원래 저희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저희가 개방이 됐잖아요. 네. 근데 오늘 뭐 코레일에서 관리 감독이 나왔다고 그래서 못 들어가는. 제발 나가달라고 해서 근데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맞나 봐요. 예.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네네. 좀 그런 신호로 저는 봤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서 정말 오랜만에 사실 나오긴 했죠. 네네. 네, 뭐 사실 뭐 폭우도 있었고 좀 약간 날씨 여건도 뭐 물론 정말 운 좋게 제가 나올 때는 날씨가 좋아지긴 했지만 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현장에 많이 나와서 뉴스로만 보면은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네네. 제가 많이 찾아서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줄의 길목을 지키다 홍준영 기자, 기래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변 금싸라기 입지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 뉴타운. 한남 뉴타운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강변 부촌단지로 탈바꿈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다음 달로 예정된 뉴타운 개발지역 추가 발표를 앞두고 일괄 지정으로 바꿨습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뉴타운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주민들 간의 갈등 현안이 돼버렸는데요. 총선 기간 후보들의 뉴타운 공약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타운 사업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타운 지역이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남 뉴타운 개발이 완료되면 약 1만 가구 규모의 한강변 최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한남 뉴타운의 재개발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보강 이태원 동빙고 등 일대 111만 제곱미터를 재개발하는 이른바 황제 재개발 사업인데요.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5개 구역 중 한남 1구역을 제외한 한남 2에서 5구역들이 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우수한 입지를 확보한 동시에 신분당선 연장과 용산공원 개발 등 각종 호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같은 간접적 수혜로 인한 인프라 개선도 기대되고 있어 가치는 날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한남 뉴타운 개발이 모두 완료될 경우 총 1만 2천여 세대에 달하는 대단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기에 인근 동부이촌동 아파트 개발까지 감안하면 향후 용산 대규모 주거타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부의 지도를 바꿔놓을 곳, 오늘 찾아갈 장소는 바로 한남 뉴타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머니방위대의 머니맨 송준영 기자. 임대맨 기래성 기자입니다. 네, 어느덧 가을이 됐네요. 이거 바람도 선선하니. 예, 네. 이제 점점 서늘해지고 있어요. 네, 시간 가는 게 정말 빠르게 느껴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혹시 이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찾아온 곳이 한남 뉴타운이거든요. 아, 예. 사실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시고 있으신 곳인데 여기가 아마 앞으로 부의 지도를 바꿀 곳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이 뭐 용산의 지도, 뭐 그리고 곧 더 나아가서 뭐 서울의 지도를 바꿀 만한 지역으로 좀 꼽히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용산 2탄 부의 지도가 바뀐다 한남 뉴타운 편입니다. 네, 모니맨님, 이제 한남 뉴타운 저희 왔는데 좀 간단하게 이 구역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뉴타운 프로젝트를 설명해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상당히 꽤 오래됐어요. 2002년 저희 그 월드컵에서 한창 응원하고 있을 그런 시대에 서울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벌이게 된 거죠. 한남 뉴타운은 2003년도에 2차 그런 개발 계획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구역입니다. 아, 근데 이게 꽤 늦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1차 뉴타운 중에 뭐 기름 뉴타운도 있고, 뭐 은평, 그리고 저기 왕십리. 이것들은 좀 되게 지금 다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되게 늦네요. 그렇죠. 그 말씀하신 은평, 뭐 기름, 뭐 왕십리는 시범으로 해서 이렇게 1차로 지정된 곳인데 사실 1차와 2차와의 어떤 격차가 되게 좀 크긴 하죠. 뭐 사실 뭐 은평 뉴타운이라든지 뭐 기름 뉴타운 가시면 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잖아요. 근데 한남 뉴타운은 아직 아파트가 들어선 곳이 없어요. 복잡하잖아요. 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늦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속도가 좀 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약간 또 주목받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니맨님. 저희가 지금 요 한남 3구역 내에 있는 요 중심부에 있는 한광교회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좀 밑에서 보면은 이렇게 교회 저 십자가가 이렇게 봉긋 이렇게 솟아 있는 곳이거든요. 바로 보이는 곳이죠. 또 여기가 사실 보면은 이게 한남 3구역인데 여기가 한남동이랑 이 보강동이 가장 경계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좀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뷰가 너무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맞습니다. 만약에 개발이 돼서 좀 한강 조망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그럼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구나. 그렇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겠죠. 물론 보시면 알지만 이게 한강이 보이고
저기 보시면 뭐 롯데타워도 이렇게 보이고 네. 그리고 또 바로 뒤돌아서면은 남산 바로 보이고 네. 남산타워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서울의 어떤 그런 중요한 곳들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뭐 사실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긴 하죠. 예, 여기 뭐 이제 남산을 등지고 한강을 이제 앞에 이제 끼고 있는 지형인데 네. 여기 뭐 저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강남은 그런 데가 없어요. 아, 예, 그래서 풍수지리학적으로는 좀 용산이 좀 더 낫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입지적인 측면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는 바로 강남으로 가는 그런 길이 뚫려 있고 또 이쪽 서쪽으로 가면은 그 용산 그 공원이 있습니다. 예. 그 용산공원에서 좀 더 넘어가면은 그 저번에 1편에서 저희가 다뤘던 정비창 네네. 국제 업무지구 이런 쪽으로 바로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정말 좋죠. 그리고 또 이쪽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또 을지로 뭐 이렇게 그 종로 그렇죠. 이런 쪽으로 예. 업무지구가 있잖아요. 업무가 네네. 몰려 있는 쪽, 네, 그쪽으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사통 발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먼 얘기지만은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제 좀 개발이 되면은 이제 그 배후 주거지는 이제 한남 뉴타운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서울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측면 그리고 입지적인 측면이 굉장히 우수할 수밖에 없다. 예, 아니 저 교통이 나와서 얘긴데, 네, 이쪽에 6호선, 뭐 이태원역이나 뭐 이런 게 있고요. 위쪽으로는. 그렇죠. 금방 네. 걸어가면 나오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경의선. 이제 중간에는 이제 신분당선이 들어올 예정인데, 네, 예, 맞습니다. 이거 좀 뭐 말씀을 해주시죠. 신분당선이 지금은 신사역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그다음에 동빙고역 통하고 그다음에 용산 이쪽으로 가는 루트인데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네. 황금 라인인 게 용산 아까 말씀드렸던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기점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한남 뉴타운 통과하고 그리고 업무지구가 많이 몰려 있는 뭐 신사, 논현, 뭐 그다음에 강남 쪽 네. 이쪽으로 가고 더 나아가면은 판교까지 갑니다. 네, 그렇죠. 뭐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네. 그 보강역이라고 지금 가칭해서 그 용산구나 서울시에 네. 약간 밀어붙이고 있는 예. 것이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한남 뉴타운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세대 수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그런 사람들의 수요를 이렇게 조금 충족시키려면은 네, 그렇죠. 여기 네.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이 있어서 그 3구역과 4구역 어떤 경계 사이에 있는 그쪽에 보강역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확정된 건 아니기 네. 때문에 이거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생기면은 또 여기 한남 뉴타운에 사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엄청난 호재인 거죠. 네, 머니형님. 네. 저희가 이제 구도를 바꿔서 좀 마운틴 뷰로 좀 와봤는데요. 그렇죠. 예. 마운틴 뷰 요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만약에 3구역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저쪽 한강뷰나 네. 아니면 남산뷰. 뭐 뭐래도 사실 뭐 좋네요. 네, 이렇게 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예. 이제 와봤으니까 네. 좀 각 구역마다 뭐 특징이나 네. 진행 상황을 좀 네. 궁금한데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남 네. 뉴타운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예. 네, 그래서 뭐 5구역까지 나눠져 있고 네네.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는 뭐 안에 뭐 지분 문제나 뭐 상가 어떤 그런 권리 문제 이런 걸 다 문제 때문에 그 2017년도에 이렇게 좀 해제가 됐고요. 네. 지금은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저희가 좀 약간 살펴볼 부분이 3구역 저희가 사실 3구역에 나와 있잖아요. 네. 왜냐면 여기가 제일 빠릅니다 지금. 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상태고 네. 관리처분 인가를 기다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네, 뭐 관리처분 인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뭐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해 주시면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관리처분인가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주나 철거 계획을 좀 짜고 네. 그리고 조합원들 이제 분양가 네. 뭐 이런 걸 책정을 하고 최종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상 네네. 다 왔다라고 볼 수 있는. 네네, 이제 그것만 통과를 하면 네. 이제 다 이주를 하시고 철거를 하고 이제 착공이 네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2003년부터 사실 거의 20년 걸렸네요, 맞죠? 네. 어마어마하게 걸렸는데 3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막바지에 좀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한남 그 1, 2, 3, 4, 5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네. 약간 좀 더 설명을 보강해서 드리자면은 동북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태원역 쪽이나 그 이태원에 좀 더 가까운 한남 인프라를 좀 더 늘릴 수 있고, 사구역이랑 인접해 있는 보강동 쪽에는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보강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지적인 특징도 이 3구역 내에서도 약간씩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상당히 그래도 좀 언덕도 있고 경사가 또 가파른 곳도 있거든요. 이 3구역 내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다른 곳에 가면 이게 엄청난 단점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그 경사가 진 곳은 좀 약간 선호하지 않잖아요. 주로 평지를 선호하는데 여기는 한강 조망에 있어서 약간 그 계단식으로 봤을 때 한강이 좀 조망돼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약간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희회님, 그 3구역 다음으로는 좀 어디가 좀 뭐 속도가 빠른 데가 있을까요? 지금 3구역 다음으로는 2구역이 가장 빠른데 지금 아무래도 좀 주목받고 있는 곳이 2구역입니다. 2구역이 지금 한창 시공자 선정을 한 상태거든요.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9월 23일에 입찰 마감을 하게 됩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다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입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국내 건설사들도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곳이긴 해요. 시공사 선정되면 좀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시공사 선정이 되면은 그 건설사도 주목을 받게 되고 2구역도 주목을 받게 돼요. 왜냐면 2구역 같은 경우는 이태원역이랑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또 지대가 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망이 더 좋을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2구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뜨거울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희회님, 이제 저희가 2구역, 3구역 다 봤는데요. 나머지 이제 4, 5구역이 남았습니다. 여기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4, 5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아직 심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심의 계획 변경 뭐 이런 것도 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것도 약간 좀 너무 디테일하긴 한데 뭐 4구역에서 어떤 지반고를 좀 더 높이겠다라든지 뭐 조정 과정이 있긴 한데 여기도 어쨌든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특히 4, 5구역 같은 경우는 한강과 굉장히 인접해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입지적인 장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런 지금 지대가 저희가 여기에 비해서는 4구역이나 5구역은 좀 더 평지에 가깝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한계점이나 뭐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을까요? 뭐 한계 뭐 그런 건 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3구역 같은 경우는 뭐 조합에서 이렇게 산정한 분양가가 13억 7,460만 원, 59제곱미터가 13억이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나네요, 진짜. 이것도 물론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따졌을 때 어떤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할 게 없다라는 게 사실 정평이고, 대신 뭐 예를 들면 구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2구역 같은 경우는 이 고도 제한 같은 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14층밖에 건축을 못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3구역 같은 경우는 한남동이랑 보강동의 어떤 시세 차이가 아무래도 지역이 크기 때문에 뭐 시세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4, 5구역 같은 경우는 너무 느리고 아직 뭐 이런 부분을 좀 그나마 꼽으라면은 한계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희회님, 저희가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힘드네요. 다리가 아파서 좀 오늘은 앉아서 클로징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둘러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비싸잖아요. 지금도 뭐 저는 보면서 그 돈 있으면은 이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강도 보이고 서울의 랜드마크인 롯데월드 타워라든지 그다음에 뭐 남산 타워도 보이고, 그리고 지도 딱 켜면은 이게 바로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12,000세대가 들어오니까 이거 진짜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거든요. 그래서 좀 구의 지도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희 지금까지 한남 뉴타운 돌아봤고요. 또 1편 안 보신 분들은 또 1편도 같이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돈줄의 길목을 지키다 머니방위대 송준영 기자, 임대맨 기래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맨님. 지금 콧대 높은 강남 주민분들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줄을 섰습니다. 오세훈표 공급 정책이 본격 시작됩니다. 집값 잡힐 수 있을까요? 신통방통한지 이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머니맨 송준영 기자. 네, 임대맨 기래성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어디 와 있죠? 예, 저희는 지금 요즘에 핫한 그 압구정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압구정이 최근에 그 이제 오세훈 시장의 그 핵심 주택 그 공급 공약이죠. 신속 통합 기획인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거 압구정 이 많은 단지들이 요 신통 기획을 신청했다고 해서 저희가 이쪽에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압구정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뭐 최고의 구촌이고 그다음에 재건축의 끝판왕이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잘 안 이루어졌던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신통 기획을 통해서 빠르게 재건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네네. 이쪽이 원래 전통 구촌이었는데 이제 건물이 좀 너무 이제 낡다 보니까 여기 거의다가 준공 한 40-50년 차 이렇게 너무 단지들이 많거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사실 압구정뿐만 아니라 그 오세훈 시장이 신통 기획을 통해서 공급을 늘려서 이렇게 집값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통 기획을 통해서 전반적인 오세훈표 집값 잡기 한번 살펴보러 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압구정으로 본 신통 기획, 서울 집값 안정화 될까? 입니다. 네, 임대맨님. 저희가 또 청소를 옮겨서 이렇게 단지 안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뭐 그 신통 기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전에 재건축 혹시 어느 정도 걸리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재건축 뭐 빠르면은 뭐 한 10년. 예, 늦으면 뭐 20년 정도. 엄청 오래 걸리네요.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사실 뭐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재건축 연한이 지났지만 제 자식이 돼서야 이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긴 하거든요. 사실 그만큼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사실 이 신통 기획이거든요. 이쯤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신속 통합 기획,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선거 그 공약으로 이제 내세웠던 이런 주택 공급 전략인데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서울시가 개발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민간이 이제 개발을 주도로 하되 이제 뭐 행정적인 지원,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나 뭐 다른 행정적인 지구 단위 계획 그런 절차들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뒤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잘못 사실은 오해하기로는 서울시가 개발에 참여하고 서울시가 약간 주체가 되는 그런 느낌일 수 있는데 사실 이 기획 단계에서 서울시가 도와주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약간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좀 빠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이렇게 도와줘서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최종 목표는 그거죠. 신통 기획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압구정은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신통 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지가 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압구정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심사를 신청한 상태이고 지금 이미 진행 중인 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의도 시범, 그 다음에 대치미도, 잠실 장미 1, 2, 3, 그리고 뭐 여의도 한양, 뭐 고독 현대, 송파 한양 2차, 뭐 구로 50빌라 등 이렇게 7곳이 이미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 있고 또 진행 예정 단지도 있는데 뭐 저희가 오늘 압구정을 포함해서 뭐 신반포 2차, 그 다음에 서초진흥 뭐 이런 곳 포함해서 총 5곳이고요. 이거는 재건축 한정이긴 합니다. 신통 기획에서도 이 압구정을 좀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저희 한번 둘러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뭐 사실 압구정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전에도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부촌의 상징이기도 하고 뭐 재건축의 끝판왕이라는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뭐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압구정이 그동안에 사실은 재건축 시도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2009년에 보면 한강 르네상스, 그것도 오세훈 당시 한강 르네상스였고 2016년에도
또 특별구역 이렇게 허가 네. 지역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예. 한 번 더 시도를 했었는데 네네. 잘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보다 좀 더 인센티브랑 좀 더 혜택을 줘서 새롭게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네. 또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압구정이 만약에 그 재건축이 된다면은 네네. 뭐 서울시 말로는 지금 1만 가구거든요. 네. 그래서 1.6배 정도의 어떤 그런 더 가구가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상징성이나 네. 네, 그리고 성공의 어떤 이후에 공급의 어떤 실질적인 효과나 네. 이런 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해서 사실 그렇죠. 압구정을 예. 제가 압구정으로 정했습니다. 예. 네. 원래 뭐 압구정이나 네. 강남권에서는 네. 솔직히 그냥 사업해도 뭐 사업성이 괜찮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좀 규제가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아, 네. 예. 이제 박원순 시장 시절 때도 뭐 좀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 이런 네. 걸 좀 옥죄는 면이 있었고 네. 도시재생 많이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는 뭐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엄두를 못 냈었죠. 요 압구정이나 이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요. 그렇죠. 물론 뭐 제초안이라고 하죠. 뭐 네네. 그런 거는 아무래도 적용될 가능성이 아, 예, 예. 그 여지는 그렇죠. 있긴 한데 예. 근데 사실 그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말하는 인센티브를 보면은 좀 약간 매력적이긴 합니다. 네네. 네, 그 압구정 같은 경우는 또 한강변을 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동안에 한강변 개발 제한이 사실 많이 돼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서도 약간의 인센티브가 들어갈 수 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네, 뭐 저희는 뭐 단지 내 안에 있는 뭐 네네. 압구정 초등학교 앞에 지금 와 있는데요. 네. 네, 아까 전에 뭐 했던 이야기 좀 더 약간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네. 뭐 인센티브를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뭐 어떤 계획 기준에 대한 것, 그다음에 네네. 계획을 어떤 진행하는 속도에 대한 것, 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것 이렇게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1번, 2번이거든요. 네네. 그 계획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런 어떤 층고 제한이 약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한강변 같은 경우는 네. 한강간 바로 인접해 있으면은 뭐 15층 규제, 네. 그리고 그 뒤에는 뭐 35층 규제 이렇게 규제가 돼 있었는데 이거를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역세권의 뭐 고밀도 뭐 이렇게 좀 그전에는 이 개발이 쉽지 않았지만 네네. 좀 더 개발을 좀 쉽게 해서 약간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두 번째로는 속도가 아무래도 정말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정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합해서 이렇게 심사를 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팀이라고 해서 네네. 그 어떤 중간에 뭐 중복되거나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이게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을 약간 슬림화해서 네네. 네. 그리고 뭐 거기에는 뭐 주민도 참여하고 자문단도 참여하고 네네. 그리고 뭐 실제 그 일을 하는 네네. 시 직원도 이렇게 다 참여를 해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네. 이런 부분이 두 번째 인센티브. 네네. 뭐 특히 뭐 압구정이나 네. 여의도 이런 데는 뭐 한 4, 5년 전에 이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네. 좀 각종 규제로 네. 속도가 많이 늦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단지들은 되게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번에 보면은 뭐 신청하는 단지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네. 주요 요지 사실 뭐 이런 압구정이나 뭐 여의도 그리고 어떤 대치동 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네. 많이 신청을 하고 이런 인센티브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신속 빠르게 한다는 그런 것에서 되게 매력을 많이 느끼고 네.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아, 모닝님 근데 네. 지금까지 네. 너무 이제 좋은 점만 그렇죠. 예, 들은 네. 것 같아요. 이 변수가 많은 네. 이런 정부 부동산 정책이다 보니까 네. 좀 변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자리를 또 한번 이동해서 이 약간의 변수,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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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려 요인도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이게 물론 신속하게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서 마냥 신속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네. 그 이후에는 약간 주민의 동의라든지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에 있어서
이견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압구정의 경우도 네. 여기는 지금 제가 예전에 네. 취재한 바로는 네. 여기가 이제 노인분들이 절반 이상이 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굳이 뭐 지금 재건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겠죠. 빨리 진행을 하더라도 네. 재건축이 좀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 초반의 단계가 사실은 꽤 길거든요. 네네. 근데 이 긴 거를 감안해서 뭐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치면은 네. 이거를 좀 짧게 해서 하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한 8년 정도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예, 있는데 예, 예. 근데 이게 신속 통합이라고 해서 뭐 당장 한 2, 3년 내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예. 그런 거는 사실 아니긴 하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당장 공급이 확 쏟아지진 않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뭐 공급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네. 어떤 집값 안정화에 대한 효과는 줄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긴 하죠. 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또 앞으로 또 재선을 또 해야 사실 이 연속성이 생기는 거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긴 합니다. 예. 왜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009년에도 한번 한강 르네상스 뭐 한번 시도했었고 네네. 2016년에도 또 시도했었잖아요. 네. 이게 또 어그러지지 않는 법은 없거든요. 네네. 네. 또 어떤 정책적인 변수, 정치적인 변수,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변수에 따라서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제 신속통합계획은 네. 그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네, 뭐 그렇죠.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실 안전진단이 요 서울시 권한 바뀌거든요. 이게 국토부 소관이라 네, 예. 만약에 좀 민주당 쪽이 된다. 네. 그럼 지금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뭐 좀 뭐 안전진단 받기도 네. 좀 어렵고 그렇다면은 그렇죠. 네. 이제 신통기획 신청이 좀 네. 주춤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미 뭐 안전진단 그걸 통과해서 신청한 네. 뭐 단지들은 물론 그 안전진단에 걱정은 뭐 덜 수 있지만 네. 근데 안전진단부터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재건축에 한해서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정책적인 어떤 그런 불균형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네. 뭐 여의도나 목동, 뭐 상일동, 네. 명일동 네. 이런 데서 지금 안전진단 준비하고 있는데 네. 다 지금 이제 정부 바뀌면 안전진단 신청하겠다고 다 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 건가요?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예. 뭐좀 그런 단지들이 만약에 안전진단에 통과한다. 네. 그러면 또 오세훈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다. 네. 이렇게 하면 좀 신통기획이 또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네. 뭐 지금은 어쨌든 뭐 두 대선 후보가 뭐 공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 좀 더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건 까봐야 알긴 하겠죠.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긴 한데 이 지금 여의도나 이렇게 압구정에 지금 재건축을 좀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 자체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 집값 상승 예.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올해 안에 뭐 이 지구계획 단위를 다 설정하려고 했는데 그걸 내년으로 지금 미룬 상태입니다. 네네. 네. 그렇죠. 예. 그거 되게 아이러니하죠. 지금도 뭐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이런 변수들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이제 전문가분들을 연결해서 좀 신통기획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뭐 장단점, 뭐 우려되는 부분 이런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도움 되겠죠.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개발 호재로 인식할 테니까 뭐 가격이 약간 불안해지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해서 신속 통합하는 건 하겠지만은 네네.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든가 예. 뭐 그런 것들이 최초안이 해결돼야지 더 활성화되겠죠. 그게 안 되면은 뭐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죠. 안전진단, 제초제, 분양가 상한제. 3중에 지금 장벽들이 있잖아. 이게 결국은 뭐냐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누가 이제 빨리 주민동의세를 받느냐. 푼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제초안이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게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4, 5억 정도 나올 거거든. 분양가 빼고 추가적으로. 네. 그 돈을 내려고 하면 누가 재건축에 동의하겠냐는 거지. 네, 임대민님. 저희가 뭐
압구정을 한번 돌아봤는데 사실 여기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최고 입지라고 이렇게 알려진 곳이잖아요. 네네. 네, 좀 어떠셨어요? 예. 아무래도 요 진짜 압구정 뭐 그리고 압구정을 포함해서 요 강남권 이런 데서는 뭐 공공 이런 기간만 이제 들으면 엄청 경기 그렇죠. 예, 막 경기를 일으켰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상황이 완전 180도 바뀌어서 너도 나도 이제 신통기획을 하겠다고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콧대 높던 이제 강남 주민분들이 요 신통기획을 신청한 거 보면 좀 뭐 사업성도 있고 좀 가능성이 있나 보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움직였다면 다른 지역들도 신통기획에 엄청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저희가 뭐 사실 장점도 따져봤고 우려 요인도 따져봤는데 사실 저희가 결국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이런 어떤 공급 정책이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였는데 이런 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진행 단계 그리고 어떤 공급 시그널에 따라서 아니 집값이 잡힐 것인가. 사실 뭐 서울에 뭐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뭐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오선 시장도 마찬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여기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과연 이게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강남의 어떤 재건축이 새로운 집값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인지 이걸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고요. 사실 뭐 제가 스튜디오 이야기 안 돼가지고 사실 나와보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주변이 이렇게 천지개벽을 하면은 어떤 공급적인 측면도 물론 그렇겠지만 되게 대한민국의 어떤 풍경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여기 백화점 오시면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이 강남의 어떤 집값을 이런 신통기획이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강남 아파트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청하는 곳이 아마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공급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이제 계속 진행될 때마다 요 관련 정책들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줄의 길목을 지키다 지금까지 머니맨 임대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줄의 길목을 지켜드립니다. 머니방위대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